얘기고요. 네. 바이에른 뮌헨과의 링크 있었다라는 건 저희가 얼마 전에 다뤄드렸던 것 같고, 근데 비드 금액까지 올리면서 바이에른 뮌헨은 이거 진심이라는 느낌을 좀 많이 주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바이에른 뮌헨이 지금 네. 진심일 수밖에 없는 거는 사실 골잡이가 필요해요. 예. 지금까지 봤을 때 추포모팅, 마티스 텔 뭐 이렇게 두 선수만으로 최전방을 꾸린다고 했을 때 예. 과연 챔피언스리그 8강도 밥 먹듯이 가고 분데스리가 리그 우승을 꾸준히 하고 있는 바이에른 뮌헨 입장에서 최전방의 무게감이 과연 팬들의 기대치에 부응할 것이냐. 근데 냉정하게 보면 추모포팅은 저는 추모포팅이라 하는데 네. 추메는 올 시즌 정말 잘한 시즌인데 냉정하게 형철이 말대로 바이에른 뮌헨이 원하는 그냥 어느 정도 트로피 들어올리고 챔스에서 올라가야 되는 수준이 있는데 추포모팅으로 한 시즌을 딱 가자? 이러면은 부담되죠. 나이도 있는 선수고. 나이도 있고 무게감도 예. 좀 떨어지는 편이고. 예. 그래서 이제 바이에른 뮌헨 입장에서는 케인에 대해서 역시 진심으로 좀 덤벼들 수밖에 없을 거고 케인 입장에서도 바이에른 뮌헨은 아무래도 더 명성이 좀 더 바이에른 뮌헨이 큰 만큼 그리고 우승에 대한 가능성이 높은 만큼 그렇죠. 바이에른 뮌헨에 대해서는 매력을 해리 케인 입장에서도 느낄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오늘 영상은 그에 대한 이제 뉴스 업데이트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킨셀라에 따르면 바이에른 뮌헨은 비드 금액을 올릴 준비를 하고 있대요. 근데 마지노선이 있습니다. 예. 바이에른 뮌헨이 생각하고 있는 최대 금액은 8,600만 파운드. 부족해 보이죠? 네, 8,600만 파운드입니다. 토트넘이 얼마 원하는지가 이제 궁금해지는데. 그동안 케인에게 토트넘이 원한다고 언급됐던 금액은 최소 1억 파운드예요. 1억 파운드는 최근에 이제 우리가 언급을 할 때 예. 웨스트햄도 사실 1억 파운드. 아, 그렇죠. 라이스. 예, 맞아요. 라이스에 예. 대해서 좀 원한다는 얘기들이 있었는데 토트넘은 최소 1억 파운드. 반대로 바이에른 뮌헨은 우리는 아무리 높게 불러도 최대 8,600만 파운드. 아마 이 금액은 계약 기간이 2년 남은 선수에게 토트넘이 원하는 1억 파운드를 모두 다 들어주기에는 바이에른 뮌헨 입장에서도 너무 부담이 크다. 좀 합리적이지 않다라고 느끼는 그치. 것 같아요. 충분히 그러면 한데 그 토트넘 1억 파운드 있잖아요. 네. 랩이라는 거 생각하면은 쟤는 진짜 1억 파운드 아니면 안 보낸다고 계속 백장장사 할 거예요. 끝까지 버틸 사람이란 말이야, 그 사람은. 저는 뮌헨 입장도 이해가 가고요. 예. 레비 입장도 이해가 가요. 예. 레비 입장에서도 어쨌든 이 정도 선수 우리는 뭐 1억 파운드 받고 팔겠다 아니면 그냥 자유시키겠다 한시를 쓰겠다라고 하는 게 레비 입장에서도 이해가 갑니다. 뭐 저도 레비가 1억 파운드 이하로 받을진 않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케인이 가게 된다면 1억 파운드 금액을 넘기는 분데스리가 최초의 그래요? 선수가 좀 될 수 있다고 하고 예. 최종 비드 금액이 결국은 관건이 될 이번 케인 사가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과연 바이에른 뮌헨의 최종 금액은 아까 킨셀라가 얘기했던 8,600만 파운드의 제의일지 아니면 그보다 좀 올라가는 제의일지 이게 결국 최종 비드 금액에 따라서 관건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근데 뮌헨은 지금 이미 김민재 선수 거피셜이 이제 띄운 만큼 돈을 쓰는 게 확실시 되는데 여기에 케인까지 쓰면 돈을 좀 많이 쓰게 되거든요. 네. 2천억 원 이상을 예. 그러면 한 시즌 동안에 써야 됩니다. 근데 바이에른 뮌헨은 종종 돈을 많이 써요. 맞아요. 예. 자국 선수, 분데스리가 내에서의 선수 말고 해외 선수들 사올 때 자본력을 많이 이제 좀 쓰는 편입니다. 자본 그 금액을 많이 투자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해외 선수들 중에서 나는 바이에른 뮌헨이 욕심이 나고 데려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선수들에 대해서는 돈을 좀 종종 꽤 쓰는 편이고 저는 바이에른 뮌헨이 마음을 먹는다면 충분히 금액을 쓸 수 있다. 근데 쓸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것과 이 선수에게 합리적인 금액이라고 생각되는 선이 있는 것과는 다른 얘기죠. 그래서 저는 케인에게 대해서 계약 기간 2년으로 봤을 때 이 선을 넘는 거는 조금 우리가 합리적이지 않은 지출이다. 1억 파운드까지 따라가는 거는 그렇게 지금 바이에른 뮌헨이 내부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생각하면은 물론 뭐 진짜 재계약 안 하고 FA가 돼서 내년에 뮌헨을 갈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이적료 발생하지 않고 어느 팀에 갈 수 있긴 한데 만약에 FA로 뮌헨에 가면은 뮌헨은 올 시즌에 그 1억 파운드 쓰고서 케인 쓰면은 케인의 1년의 젊음을 그 돈으로 산다라는 그냥 단순 계산이 되는 건데 케인은 그 정도의 가치가 꽤 있을 만한 선수긴 한데 근데 만약에 케인을 데려와서 챔피언스 리그나 뭐 리그에서는 트로피를 뭐 거의 딴다고 봐야 되니까 챔피언스 리그에서의 성적이 4강 이상까지 못 갔다? 그러면은 투자한 금액이 좀 아쉬울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역시 바이에른 뮌헨 입장에서도 이 금액에 대해서는 예민할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채팅창에도 나오고 있는 얘기가 맞아요. 1억 파운드 당연히 쓸 수 있다. 하지만 1년 남은 나이 어느 정도 있는 선수에게 바로 쓰기는 애매하다. 이게 지금 바이에른 뮌헨의 스탠스고 저는 그 스탠스 맞아요.
이해됩니다. 그리고 네. FA가 되면은 케인 입장에서는 뭐 미넨 너무 좋은 팀이죠. 근데 미넨 말고 본인이 원하는 팀을 더 고를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맞아요. 미넨이 선점하는 거 플러스 1년 빨리 쓰는 거 이렇게 봐야 되는 거거든요. 이것도 역시 중요한 예. 요소라고 봐야죠. 자, 그럼 토트넘의 지금 스탠스는 어떤지를 봐야 되는데 토트넘은 역시 고의대에 따르면 나폴세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포스테코글루 감독과 케인은 휴가가 끝나는 대로 대화를 나눌 계획이래요. 아직까지 케인이 이제 휴가 중인데 토트넘은 지금 케인을 팔 생각이 없고 당연히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새 시즌 플랜에 해리 케인은 포함이 되어 있다. 예. 그리고 곧 케인이 휴가에 복귀하는 대로 포스테코글루와 대화를 나눌 계획이다. 이때 이제 포스테코글루와 함께 대화를 하면서 정말 자유에 대한 선택을 할지 좀 어떻게 또 새 시즌을 꾸릴지 포스테코글루는 케인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대면에서 얘기하는 기회가 좀 있겠죠. 바이에른 뮌헨은 뭐 앞서 저희가 초반에도 얘기했습니다만 좋은 공격수가 필요해요. 레반도프스키 이후의 공격수 메인으로 딱 박아둘 9번 공격수 부족하잖아요. 맞아요. 예. 참 레반도프스키 대체가 역시 워낙 대단한 예, 선수이기 예. 때문에 마지막엔 미넨 팬들에게 상처를 줬지만 예. 대체하는 게 쉬운 선수는 아닌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주전 공격수가 만약에 오잖아요. 그럼 저는 마티스 텔을 더 여유 있게 키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이에른 뮌헨에게도 주전 공격수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예, 유망주죠. 네, 마티스 텔이 어린 유망주인데도 불구하고 바이에른 뮌헨은 무려 2천만 유로를 주고 이제 영입을 한 선수인데 이거는 그만큼 이제 이 선수에게 기대를 갖고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아직은 너무 어려요. 근데 거의 대부분 교체로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스탯은 지금 이미 나오는 출전 시간 대비 잘 쌓고 있습니다. 올 시즌 22경기 5골이고 포칼에서도 한 골을 넣었는데 네. 슈팅력이 확실히 있어요. 이 선수 플레이할 때 보면 이거 약간 골 넣는 천부적인 감각과 슈팅력이 있다. 근데 텔을 바로 준주전급으로 쓰는 거는 오히려 이 선수의 성장에 방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너무 부담을 주는 거는. 주전 공격수가 확실하게 자리를 차지해주고 마티스 텔이 이제 기량이 올라오고 나이가 적절하게 올라왔을 때 그때 주전 공격수가 빠져나가고 텔이 딱 자연스럽게 그 자리를 대체하는 그런 그림을 그리는 게 이제 바이에른 뮌헨에게도 가장 예. 좋은 그림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그러려면은 주전 공격수가 지금 일단 필요하죠. 일단 케인 가면은 공격 조합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백포, 백스리 백볼이 예. 이렇게 가능성이 있으니까. 백4일 경우에는 역시 케인이 일단 최전방에 서고 예. 이선에 대한 예상이 사실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예. 지금도 정리해야 될 자원들이 있고 또 뭐 보강이 될 거라는 얘기들이 있는 자원들이 있기 때문에 특히 정리에 대한 얘기들이 있어서 지금 함부로 예상하는 게 쉽지는 않으나 만약에 백4를 쓸 경우에는 4-2-3-1이 되면서 케인 최전방, 이선은 뭐 사네, 무시알라, 코만 이렇게 이제 3명이 이선에서 주전을 좀 그리는 그림일 것 같고요. 근데 저는 김민재 선수가 이제 바이에른 뮌헨하고 많이 가까워졌잖아요. 예. 그러면 김민재를 썼을 때 우파메카노, 데리우트, 김민재로 3명의 백스리를 예. 그릴 가능성도 꽤 크다고 생각을 해요. 백스리를 기반으로 했을 때는 아무래도 투엘 감독의 바이에른 뮌헨의 포메이션은 3-4-3이 될 텐데 만약에 3-4-3이 되잖아요. 그러면 윙백은 알폰소 데이비스랑 코망이 맡을 그렇죠. 코막 윙백으로 쓸 수 있으니까. 네, 그리고 예. 그 위쪽에 3톱을 무시알라, 해리케인, 사네 이렇게 설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만약에 3명이 되잖아요. 백3일 경우에는 백4를 쓸 때보다 무시알라가 공미간이 이제 윙으로 가기 때문에 예. 부분 전술상 무시알라가 이제 윙보다는 좀 안쪽으로 많이 들어오기는 하겠지만 케인이 내려와 주면서 이선 자원들이 침투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주는 동선이 조금 더 필요하기는 해요. 백3일 경우에는. 왜냐하면 기본 포메이션상 중원의 숫자가 한 명 줄어드는 셈이기 때문에 그럴 때 케인이 내려와주고 무시알라나 사네 같은 선수들 혹은 윙백에 있는 알폰소나 코만 같은 선수들이 더 위쪽으로 올라가면서 케인이 연계 기점이 되고 또 이 나머지 자원들이 침투하면서 최전방과 이선들 간의 스위칭이 발생하는 그런 부분들이 나온다면 사실 이거는 진짜 최고의 시너지거든요. 그러니까 토트넘에서 지금처럼 하면 되는 거네. 미네 가서도 만약 가게 된다면. 백3를 썼다고 가정을 했을 때 케인 역시 그 위치가 아주 탁월하다. 백4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시하려고의 스위칭 굉장히 많이 기대가 되고 박스 안에서도 득점력을 확실하게 끌어다 써줄 수 있는 케인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케인은 매우 중요한 영입이라 타겟이다라고는 볼 수가 있겠죠. 어떻게 봐요, 형철이는 앞으로의 이적설? 저는 이제 우리가 이제 금요일까지 정오 텐트를 하고 주말 중에도 현지에서 많은 얘기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 근데 저희가 주말에는 라이브 텐트를 진행하지 않기 때문에 주말 동안의 예상 혹은 이후에 어떤 케인 관련 사가에 대한 예상을 이제 이 자리에서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이건 어디까지나 그냥 예상입니다. 지금 일단 잠깐 케인이 뭐 집을 첼시 후연장 코반 근처로 옮겼다는 뉴스가 들려와서 뭐 어떤 분들은 첼시 적설이 있다 막 이런 얘기들 하는데 이건 그냥 집을 옮긴 거고요. 제가 알기로는 저 코반 근처 동네가 되게 살기 좋은 동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케인이 그냥 집을 옮긴 거는 그냥 이사를 한 거고 집을 옮긴 거지 그게 이제 첼시 적설과는 이어지지 않을 것이다. 제가 아는 케인이면은 첼시로는 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도 될 소식이라고 보이고요. 현실적으로 케인은
자유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 왜냐면 바이에른 뮌헨도 토트넘이 원하는 금액에 맞춰주는 선까지 적극적으로 케인을 데려오려는 의도는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딱 본인들이 생각하는 적절한 금액이 있는데 한번 질러보고. 네, 이게 지금 토트넘이 원하는 금액과는 금액 간의 이견차가 있기 때문에 네. 솔직히 저는 그러면 바이에른 뮌헨도 토트넘의 의중을 다 들어주는 거 합리적이지 않다라고 생각을 할 것 같고 반대로 토트넘 입장에서도 굳이 우리가 부르는 금액을 낮추면서까지 바이에른 뮌헨에게 한 시즌 일찍 보낼 필요는 없다. 그럴 바엔 쓰겠다라는 입장일 것 같아서 저는 이대로 좀 잠잠해지지 않을까. 근데 한 번 정도는 바이에른 뮌헨이 제의는 할 것 같아요. 근데 그 제의 금액이 지금 뉴스대로라면 토트넘의 의중과는 거리가 좀 있을 것이다. 뭐 1억까지는 안 가고 9천만까지는 올려보고 거기에서 뭐 이제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거나. 근데 1억이 안 된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바이에른 뮌헨은 다른 매물을 찾아야 돼. 왜냐면 공격수 영입이 필요하니까. 맞아요. 그러면 이제 최전방 공격수 네. 영입에 있어서 현실적인 타겟을 좀 돌아봐야 되는데 노릴 만한 선수는 오시멘이 일단 있는데 오시멘은 케인보다 더 비싸요. 그렇죠. 그래서 오시멘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뭐 블라우비치도 사실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블라우비치는 루머가 바이에른 뮌헨과 뜬과 동시에 이미 틀어졌다는 얘기들이 사실 좀 일찍이 들려왔었어요. 그래서 오시멘과 블라우비치는 생각은 해볼 수 있으나 좀 비현실적인 타겟들이다. 블라우비치는 왠지 좀 멀어진 느낌인 것 같고 그럼 이제 곤살로 하무스. 근데 하무스도 과연 벤피카가 부르는 이적료를 바이에른 뮌헨 보드진이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할지 그런 점을 봤을 때는 그 이적료가 또 성사가 안 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이제 분데스리가 내에서의 이적 가능성이 있는데 이 선수도 비싸기는 한데 렌달 콜로무아니. 근데 그래도 분데스리가 내에서의 이적이라는 점에서 왠지 바이에른 뮌헨이 좀 더 이 선수가 합리적인 지출이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금액은 좀 높겠지만 자국 내에서의 이적이기 때문에 좀 더 검증됐다고 느낄 수도 있겠고 또 약간 금액적인 타협을 다른 팀들보다는 그래도 렌달 콜로무아니 프랑크푸르트하고 해보는 게 그나마 좀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고요. 마지막 한 명은 이제 이 선수에 대해서는 바이에른 뮌헨 팬들은 약간 아쉬움을 느낄 수도 있겠지만 페이크룩, 네, 키 큰 공격수죠. 페이크룩, 네, 페이크룩 선수도 있는데 기량적으로는 개인적으로 렌달 콜로 무한이를 추천하지만 무한이가 이제 또 금액이 어떨지 이런 부분들에 따라서 다음에 이제 노릴 만한 선수는 좀 가려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만에 하나 이런 시나리오도 좀 그리는데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2년 전에 해리케인이 이제 맨시티하고 가까워졌을 때 그때 이제 해리케인이 휴가 복귀하고 뭐 토트넘 보드진하고 얘기를 나눌 것이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때 해리케인이 이적을 원해서 약간 좀 틀어짐이 있었죠 토트넘하고. 그때 이제 케인은 난 무조건 이적하겠다. 그때까지 뭐 팀 합류 안 하겠다. 약간 이런 입장이었고 그래서 이제 토트넘에서도 잠깐 이거 진짜 맨시티 가는 거 아니냐 막 이런 얘기들이 나오다가 결국은 토트넘의 태도에 케인이 자신의 고집을 꺾으면서 그러면서 결국은 토트넘에 남아서 이제 2020-21 시즌 2021-22 시즌을 뛰었는데 이번에도 케인이 휴가 복귀하고 만약에 면담 결과가 좋지 않으면 다시 이적설이 점화될 수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면담을 했는데 뭐 면담에 불참했다. 아니면 면담을 했는데 케인은 여전히 이적을 원하고 있다. 토트넘에게 뭐 불만이 있다. 이런 식의 보도가 이 시기에 왠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케인이 이적 의사를 전면 표출한다면 그리고 그 시기에 만약에 바이에른 뮌헨과 미리 뭐 개인 합의를 끝내놓은 상태까지 된다고 한다면 기자들은 그냥 가만히 두지 않을 거예요. 그렇지. 무조건 케인 바이에른 뮌헨 엄청나게 이적설을 쏟아부을 거고 그때 그러면 토트넘 팬분들도 이거 진짜 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 분위기가 어쩌면 조성될 수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근데 저는 만약에 이런 시나리오가 나온다고 하잖아요. 그래도 케인은 결국은 자유할 것 같아요. 왜냐면 그때 맨시티 때도 케인 쪽에서 뭔가 이적을 원한다는 얘기가 있었지만 결국은 토트넘 구단의 랩의 어떤 태도가 더 먹혀 들어갔거든요. 케인이 결국 그 이적하고 싶어하는 어떤 입장, 뭐 책상을 걷어찰 수도 있고 하겠지만 그래도 토트넘이 자유시키겠다. 원하는 금액을 무조건 받겠다라는 의중을 꺾지 않으면 결국 케인은 토트넘의 이 판단에 따라갈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아는 케인이라면 이제 그러지 않을까 싶고 그리고 이제 케인의 이적에 대한 적극성이 관건인데 결국 이 금액에 대한 이견 차이 때문에 케인 쪽에서 바이에른 뮌헨에 대한 이적을 원한다고 해도 바이에른 뮌헨이 그만큼 토트넘의 의중을 모두 들어주면서까지 적극적일지에 대해서는 변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시나리오가 왠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아예 없는 건 아니니까. 아니 그리고 바이에른 뮌헨이 실제로 공격수 막 아까 뭐 오시멘, 무한이, 블라우비치, 하무스, 필크로크 막 얘기했지만 다 안 되네. 야 그러면은 믿을 만한 선수 그냥 돈 투자하자. 우리 김민재 데려왔고 공격수 딱 데려와서 한번 진짜 챔스 데리고 노려보자. 투엘도 이제 왔으니까 우리 힘 실어주자라는 생각 할 수 있을 것 같아. 난 변화가 아예 없는 가능성은 저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이적설은 많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냥 그렇게 좀 앞으로의 시나리오를 예상하거든요. 근데 그래도 잔류의 가능성이 좀 더 높을 것이다 라고 좀 보는 입장이고요. 또 다른 가능성이 이제 토트넘이랑 진짜 재계약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사실 적죠. 잔류의 가능성은 좀 있는데
재계약까지 하면서 재계약까지는 좀 힘들지 않을까. 사실상 재계약하면은 뭐 나이 생각했을 때 네. 93년생 공격수면 그리고 재계약하면은 짧게보다 길게 할 거 아니야. 맞아요. 그러면 토트넘에 쭉 남아 있을 가능성도 높은데. 이거는 제 생각에 일단 토트넘은 최대한 케인의 의중을 들어줄 수 있을 만큼 예. 최대한 우승을 좀 노리고 예.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고 새 감독인 포스테코글루 아래에서 좋은 팀 비전과 방향성을 계속 케인에게 제시해주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돼요. 재계약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토트넘은 최대한 한 시즌 동안 기울여야 됩니다. 그러면 트로피 정도 이런 게 있을 거고. 네, 근데 그래도 현실적으로 네. 케인이 재계약에 응할 가능성은 좀 적다고 봐야 되고요. 근데 그건 봐야 됩니다. 이번에 판다면 리그 내 경쟁팀이 아닌 분데스리가 다른 리그의 바이에른 뮌헨으로 팔 수 있지만 만약에 FA가 돼서 2년 뒤에 케인이 나가잖아요. 그러면 FA가 되면 프리미어리그 내 토트넘 경쟁 구단으로 이적할 가능성이 이번 여름보다는 높을 거예요. 나 시어로 기록 깰 건데? 그리고 그러면 뭐 맨유 같은 뭐 예를 들어서 맨유를 비롯한 뭐 다른 리그 내 경쟁팀들이 있잖아요. 아스날을 왜 아스날을 그냥 아무 팀이나 아스날로 얘기한다고 가는 했는데 수가 큰일 나요. 이건 아닙니다. 네, 물론 그냥 아무 팀이나 예, 얘기한다고 했다가 예, 이게 예, 갑자기 나와버렸는데 예, 둘이 아무튼 이적으로 뭐 한 사이인데. 네, 예. 그냥 리그 경쟁팀, 어. 리그 경쟁팀들이 이렇게 제의했을 때 케인이 응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여름보다는 높다라고 좀 얘기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스날 가면 꿀잼이죠. 네. 꿀잼이지. 근데 아니 이길 수 없으면 합류해라 해가지고 아스날 가서 우승 그래. 시킬 수도 근데 있잖아. 토트넘 팬들 입장에서 그 상처는 뭐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럼 그렇죠. 내가 10년 동안 봤던 내 아. 원픽의 공격수가 아토와 아니야 그래도. 라이벌 팀으로 가? 그치? 그럼 진짜 그 상처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함부로 말할 수 없네. 아 근데 케인은 진짜 좀 어떻게 될지 가능성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재밌을 것 같아요. 올 여름 이적 시장에. 예. 바이언과의 사과는 어쨌든 이렇습니다.